더 이상 이제 로봇 기술의 경쟁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산업의 관점에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이 말은요, 이제 로봇이 더 이상 단순하게 어떤 흥미거리나 기술을 과시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로봇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적인 이익이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서 오늘 우리 누르메카 대표님이 사실은 서울에서 이렇게 지역으로 본사를 다 이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누르메카가 이제 포항으로 이제 본사 이전을 합니다. 본사 이전을 하고 조금 전에 저한테 조감도를 보여주더라고요.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 한 연건평 한 2만 평 정도로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저희 연구원 옆에다가 이제 부지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누르메카하고 포스텍, 키로,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오덴세 로봇 클러스터가 있는데 거의 버금하는 어떤 로봇 클러스터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덴마크에 있는 오덴세라는 이제 섬이 있어요. 여기가 인구가 한 18만 명밖에 안 되는데요. 제가 숫자를 보면 이 자그마한 섬에 로봇 스타트업이 130개 정도가 있고요. 로봇 직접 고용이 한 5천 명 정도가 되고 로봇 관련 매출이 연간 1조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앵커 기업이 남덴마크 대학 출신의 그 학생들이 만든 이제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전 세계 협동 로봇 시장이 한 60-70%를 확보하고 있는, 그리고 미르라고 불리는 산업용 자율이동 로봇 업체, 이 두 군데가 앵커 기업으로서 이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작은 섬에서 조선 산업이라든지 거대 산업이 힘들 때 이것들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출구로 선택했던 것들이 자동화에 대한 투자였고요. 이것이 이제 남덴마크 대학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로봇 자동화 연구에 매진함으로 인해서 생긴 이제 건데요. 저는 이런 조건들이 이 경북, 특히 포항 이렇게 보면 충분히 이제 어떤 필요한 조건들은 다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지역 내에 시장이 있는, 수요가 있는 로봇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도 같으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팜이라든지 외식 산업 자동화, 그리고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관련된 고하중 고중량 어떤 특수 자동화 분야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포스코 퓨처엠과 같은 지금 2차 전지, 그런 모든 공정에 대한 자동화가 이 지역에서 굉장히 활성화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어서 다양한 2차 전지 배터리 안전이라든지 이런 주변 기술들이 막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하게 외부에서 경북 지역으로 모여서 여기서 기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클러스터 정책과 지역 수요가 있는 자동화 시장을 발굴하는 이 두 가지가 경북 로봇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제 로봇 기술의 경쟁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산업의 관점에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정말 이제 로봇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전에 비해서 최근의 로봇 산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로봇에 대한 요구 사항이 이제 로봇을 만들고 개발하고 공급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이제 로봇 수요자 측에서 시장에서 요구 사항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이제 로봇이 더 이상 단순하게 어떤 흥미거리나 기술을 과시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로봇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적인 이익이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특히 이제 산업용 로봇 팔 중에서는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용 로봇 팔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이제 산업용 로봇이 거대하고 빠른 산업용 로봇이 안전 펜스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요, 이 로봇 팔이 이제 안전 펜스를 넘어서 중소 제조기업 현장에서 사람 바로 옆에서 실제로 손이 많이 필요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협동 로봇이 나옴으로 인해서 중소 제조기업에서
이 도입이 점점 더 한층 빨라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협동 로봇이 이제 뭐 비대면 시대, 코비드 이러면서 이제 일반 서비스 조리 현장에까지 들어와서 최근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시장이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산업화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우리들이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고도화해 나가고 가속화해 나가서 뭐 서비스 분야라든지 다양한 협동 로봇을 활용하면 산업적으로 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는 것들은 저희들은 이제 협동 로봇이라는 걸 뭐 제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그 제조사들 가보면 더 이상 이제 기술의 차이 이런 부분들은 찾기 굉장히 힘들다고 뭐 저희들이 앞서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상당히 뒤처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로봇 플랫폼을 가지고 누가 더 좋은 로봇을 만들어서 산업화하는가 보다는 저는 오히려 실제 시장에서 먼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 즉 솔루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솔루션과 그리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뭐 IT 서비스와 융합해서 전 세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과 좀 융합된 그러니까 플랫폼을 좀 넘어서 솔루션과 서비스 시장에서 조금 우리들이 하는 게 한국 산업 생태계에 좀 기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 가장 부족한 것들이 이런 솔루션이나 플랫폼이나 뭐 서비스나 뭐 부품들을 할 수 있는 각각의 굉장히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 높은 회사들은 많은데 아직까지 이것들이 유기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있지 못하거든요. 시장도 사실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기술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다행스럽게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도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면 결국에 이 대한민국이 로봇 산업이 뭐 다시 대한민국 경제에 좀 활력을 불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이런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아까 중국의 그 사족 보행 로봇 아까 1,600불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우리 보스턴 다이너믹스에서 현대에서 인수했는 그 회사 사족 보행 로봇이 제가 알기로는 10만 불 정도로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렇게 심각할 정도의 100배 이상 차이 나는 이 가격 경쟁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가 저도 사실 굉장히 의문스럽기도 한데 그런 방안들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 부분이고요. 저희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은 항상 이제 중국 기업하고 이야기할 때 뭐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질문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래서 중국의 기업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까 그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 정부와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착각이 든다는 것도 일부 맞는 게 사실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그런 이제 보조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중국 기업들 자체 내에서 굉장히 절박한 생존 시험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이 과연 그 정도 가격을 했을 때 이것이 이제 기업이 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인가 아니면은 이 뭐 플랫폼 전쟁처럼 뭐 성자 독식과 같이 모든 것들을 지금 밀어넣는 단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중국이 그렇게 저렴하게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는 이 부품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생태계들이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이게 되지 않는 한은 사실 아까 1,600불에 그 정도 기술을 만든 제품화를 할 수 있는 데는 사실 뭐 중국이 아니면 그것도 유니트리 정도의 아니면은 굉장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또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가격이 다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 유니트리 1,600불짜리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산업적인 만들어낼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하고 로봇 산업을 보시면 탈출구가 있고요. 지금 국내 다양한 로봇 기업들도 그런 부품이라든지 결국에 이제 이 가격에 대한 우려를 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